요즘에는 이제 한 달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해당 영상이 조회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해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이 부분을 댓글을 보면서 한번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성과 검증을 해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과 검증을 똑같이 했는데도 종목이 똑같이 안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도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검색식이 제가 올려드렸던 검색식이 되겠고요. 지금 검색을 하면 검색된 종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일단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던 그 날짜에 그러한 검색이 안 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성과 검증하기를 눌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 이렇게 보시면 1월 20일 날 한 8종목이 나오고, LG전자우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21년 1월 20일 성과 검증하기를 하면은 8종목이 나오고요. 딱딱 누르면 LG전자우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는 2월 4일 날 한 6종목이 나오고 글로벌 SM이 나오는 거죠. 자, 볼게요. 21년 2월 4일에 성과 검증하기를 눌러서 딱딱 누르면 6종목 나오고 글로벌 SM 나오고요. 그 다음은 2월 8일 날 5종목이 나오고, 이게 이제 세트랙 I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21년 2월 8일 날 검색을 해보면 여기 5종목이 나오고 세트랙 I가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 21년 4월 2일 날 5종목이 나왔고, 여기 SBI 인베스트먼트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1년 4월 2일 날 성과 검증하기 5종목 나오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23일 날 4종목이 나오고요. 여기 한국테크놀로지 이 종목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21년 4월 23일 성과 검증하기 4종목이 나오고 한국테크놀로지 나오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오늘로 하면은 22년 9월 8일 나오죠. 그죠? 제가 지금 새벽에 찍고 있어서 그래서 9월 8일 목요일 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도 성과 검증을 하기를 하면 동일하게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나오는데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저랑은 다르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더니, 자, 제가 추측컨대 첫 번째는 날짜만 보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만 봤다. 날짜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성과 검증하기를 한 거를 보면은 21년 뭐 예를 들어 4월 2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5종목 나오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나오는데 그 날짜만 보신 거죠. 4월 2일. 그래서 22년 4월 2일.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안 나온다. 똑같이 않다. 혹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신 건 아닌가? 라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날짜만 보신 건 아닌가. 연도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연도도 함께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유출을 해볼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대상 변경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대상 변경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저는 검색식을 올려드릴 때 ETF랑 ETN만 체크를 하고 합니다. 왜냐면 ETF, ETN은 저희가 지금 매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해당 조건에 맞는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쭉 나오면 종목이 너무 많아질 때가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안 할 거니까 얘는 이제 제외를 시킨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제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검색식을 올려드린 날짜에서는 이 종목이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을 만드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 종목이 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 혹은 뭐 환기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검색식을 만드시면서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알아서 체크가 같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본인이 만들 때 나는 어차피 이걸 안 할 거니까 라고 하시면서 습관처럼 똑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에는 투자 주의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제작할 당시에는 이 종목이 투자 주의로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성과 검증하기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시기에 뭐 21년도 4월 달에는 이 종목이 투자주의가 아니었으니까 만약 지금이 투자주의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이때가 아니었으니까 성과 검증하기를 하면은 지금은 안 나와도 이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이 투자주의 종목이면 이때 당시 성과 검증하기로 성과 검증을 해도 동일하게 걸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종목이 투자 주의였느냐, 환기 종목이었느냐, 거래 정지 종목이었느냐,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이 종목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이 종목을 검색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데 제가 만드는 당시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만들 당시가 종목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체크를 해제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만들 때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동일하게 종목이 검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난 근데 관리 종목은 안 할 거야. 나는 환기 종목은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때 다시 추가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장을 다시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유추해보는 내용입니다. 대상 변경이 다르지 않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왜 성과 검증하기를 했는데 왜 성과 검증하기를 해서 동일하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도를 확인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 변경에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검색식 자체를 잘못 만드신 거죠. 검색식을 똑같지 않게 저랑 다르게 만드신 건 아닌가. 혹시 수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생긴 건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동일하게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미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실수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그냥 실수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꼼꼼하게 보면은 실수가 맞는데 본인이 인지했을 때는 요거는 난 제대로 했어 라고 생각한 상태로 계속 검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눈에 안 띄는 거죠. 눈이 안 띄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검색식을 좀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 검색식을 많이 안 만들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과 검증하기를 했는데 안 나왔다. 예전에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나왔지만 지금 제가 했을 때 저도 안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좀 더 다르게 안내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나 지금이나 제가 성과 검증하기를 했을 때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은 뭔가 저와 만드시는 여러분과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 검증하기를 해도 똑같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도 확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상 변경, 그리고 세 번째가 검색식 자체를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추천드린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검색이 너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검색식을 만들었을 때 종목이 너무 안 잡힙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내용 자체가 약간 좀 타이트해요. 약간 좀 타이트해서 많은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은 좀 정상적인 부분인데, 많이 나올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많이 안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한 10종목? 아무리 많아 봐야 20종목을 안 넘길 거예요. 네, 20종목 넘긴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 10종목 이내로 많이 나와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검색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조건들이 있죠. 내가 찾고 싶은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에 부합하면 검색식이 나오겠죠. 조건에 안 맞으면 검색식에 종목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종목이 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조건에 맞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는 많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현재 이러한 조건에 맞는 그런 종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검색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체크 하나씩 이렇게 해제 가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종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건데, 이 부분을 본인 입맛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해보셔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휴스티를 보겠다 했는데 이런 느낌이 본인이 원하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체크를 확인해 보는 거죠. 뭐 H를 체크를 했을 때 나오네. 뭐 I를 체크를 했을 때 나오네. 뭐 J를 체크를 했을 때 나오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본인이 허용 범위치라는 거죠. 근데 뭐 K를 했을 때도 나오니까 이건 괜찮은데 A를 하니까 안 나오네. 그러면은 나는 L을 빼고 한번 이 검색식을 사용을 해봐야겠다 라든가, 휴스트리나 화승 RNA나 봤더니 이 종목이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체크를 해제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걸 못 보겠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색식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이제 사기만 하면 수익을 주는 그런 마법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천 종목이 있다. 2천 종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종목 혹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러한 부분을 좀 찾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탁 집어서 찾겠다라는 개념보다 찾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200 종목으로 줄여줬다. 그러면 2천 종목을 눈으로 찾는 거를 200 종목을 눈으로 찾으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200 종목에서 20 종목으로 줄여줬다. 그러면 200 종목을 눈으로 보면서 맞나 아니냐를 체크하면 되는데 20 종목 안에서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2천 종목 이상 되는 종목을 직접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20종목만 보면 된다 라는 개념, 혹은 더 줄여줘서 뭐 한 5종목이다. 그럼 5종목 안에서만 확인을 하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딱 집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2-3종목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떨 때는 2-3종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이 부분을 좀 풀어두시고 뭐 10종목이다, 20종목이다 뭐 이렇게 풀어두시고 그 안에서 또 눈으로 찾는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걸요? 검색식은 이런 거구나 라고 검색식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정의를 해 보시면
조금 더 유동성 있게 검색식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색식은 이제 이 종목이 뜬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에 뜨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 검색식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떠한 매매 방식을 가지고 이 검색식을 사용할 건가를 일단 정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의를 하실 수 있어서 내가 이러한 종목을 이러한 스타일로 매매를 하겠다.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고 내려가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검색식을 사용을 하셔야 진정 검색식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검색식 내용 자체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N파동의 형태를 띠는 이러한 부분을 검색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검색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을 검색하는 내용이고, 여기 배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 배열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5위평, 12평, 22평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종목을 검색하겠다라는 건데, 22평은 누가 봐도 밑에 있죠. 그런데 이걸 체크했을 때 검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 어디선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밑에 있으니까. 그럼 5위평과 12평의 차이인데, 여기 봤을 때 5위평과 12평의 차이에서 검색이 되고 안 되고는 5위평이 아직 12평보다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충족이 됐다 그러면 검색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체크하더라도 이걸 체크를 해제하니까 검색이 됐다라는 부분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충족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 부분까지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검색식을 활용할 때, 혹은 이거를 뭔가를 체크를 넣고 빼고 해야 될 때 그거 기준을 본인이 생각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금양 같은 이런 종목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돌려갔지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 관점을 봤을 때 이렇게 돌려 올라가다가 검색이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4, 25 뭐 요런 때 요 언젠가에 제가 만들었던 요 검색식의 내용이 검색이 되면, 이 종목 금양이라는 종목이 검색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L까지 놓고 성과 검증하기를 눌렀을 때, 자 8월 22년 8월 24일, 25일 뭐 이때쯤이었죠. 24일 이때는 안 나오고요. 이때는 아닙니다. 왜 아니었냐면 그때는 아직 24일 이때는 아직 여기 보시면 5위평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체크를 좀 빼보면 이렇게 보시면 아직 5위평이 12평을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안 나왔죠. 5위평을 좀 두껍게 12평을 좀 두껍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직 5위평이 아래 있죠.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25일 날에는 검색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럼 25일 날에는 검색이 됐나 라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금양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검색식이 유효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검색식에 맞는 조건이 최근에 많이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런 내용들까지도 나는 다 같이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거라도 하나를 빼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8월 25일 날에는 당연히 금양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24일 날 아까 검색이 안 됐었죠, 금양이. 근데 여기서도 금양이 검색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시장 상황에 맞게, 현재 트렌드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검색식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 제작해 보시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검색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본인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검색식만 보고 이 검색식을 딱 넣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하시면 오히려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JSND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게 8월 24일이잖아요. 8월 24일인데 요 날이죠. 요 날인데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뭔가 또 이렇게 영역을 채우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느낌 보시면 뭔가 주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돌려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건 맞는데 전혀 아닌 건 아닌데 근데 뭔가 약간 달라요 느낌이. 그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랑 뭐 금양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네, 지금 여기서 검색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얘도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아까와는 좀 차이가 있죠. 이 차트의 모양 자체가. 그리고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것도 24일 날인가 검색이 됐었죠. 네, 요때인데 요때도 이렇게 보시면 요때도 뭔가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아까 이건 이제 금양이랑도 살짝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JSND랑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확실히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사뭇 다르죠? 예, 올라간 듯한 느낌이긴 한데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캐치를 하셔가지고 잘 사용을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거 보니까 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보겠지만 떨어지면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사고 나서 여기 이탈하면 손절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세팅해서 쓰겠다. 지금 보니까 이게 24일이 맞죠? 네, 지금 보니까 여기서 사도 떨어지면은 한 3% 정도? 한 3, 4% 정도 이렇게 손절이 나올 것 같은데 난 이 정도 감내할 수 있다. 혹은 떨어지면 여기서 한번 밑에서 한번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좀 낮춰서 손절을 마이너스 2에서 한 3% 정도로 그렇게 평단 조절을 해서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수익을 보고 여기서 이탈하면 뭐 그 정도 뭐 손절하지 뭐 라는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잡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거 내용 자체가 검색식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상승하면서 엠파더고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딱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자리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라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검색식을 보고 혹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이탈하고 나는 뭐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살 건지 손절을 했을 때 손절폭을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혹은 손절폭을 좀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종목 패스를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본인이 계획을 좀 수립할 수가 있을 정도 수준이 되신다면 본인이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 매매로 이어나가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검색식을 잘 사용하셨을 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했다가 돌려 올라가면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쌍봉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에서 검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본인이 잘 확인하시고 나는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한번 잘 정립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아까 검색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제 검색식을 딱 정확하게 픽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딱 집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면 올라 요런 개념으로 검색식을 접근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느낌, 이런 종목, 이런 흐름은 올라갈 확률이 내려갈 확률보다 더 높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 보셔야 검색식을 사용하시면서 그게 어려움이 없이 검색식을 잘 활용하시고 또 수익도 잘 내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양을 하면은 이제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금양이 예를 들어 이제 요날 검색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제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체크를 해제했을 때도 뭐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체크를 이렇게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24일 날은 안 나왔겠죠. 그럼 이제 25일 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금양이. 그러면 금양이 이렇게 나왔으면 25일 날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나는 요거를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고 상승해주는 역할로 보고, 이전에 있었던 저항을 지금 이제 살짝 지금 돌파해주는 흐름까지 보니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큰 것 같다라고 일단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상승 추세도 보이고요.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해 주는지 여부를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지지 저항도 보이죠. 아래도 지지 저항이 보이지만 여기도 지지 저항이 보입니다. 네, 지지와 저항이 보입니다. 지저스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도 이탈하고 지저스 라인도 이탈하고, 여기 이평을 이탈하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12평을 이탈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려면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올라갈 확률보다 이제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그래서 캔들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평으로도 이런 기준을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여기서 보는데 여기를 이탈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볼 것 같아요. 만약에 금양을 제가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 이탈하면은 상승 추세도 이탈하고 이평도 이탈하고 가격대의 지지정도 이탈하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을 손절로 잡을 것 같다라고 개념을 잡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종가에서 샀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해서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6% 정도 되잖아요. 나는 마이너스 6% 손절하는 건 좀 부담돼 라고 하면은, 저라면 요거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사고, 네.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사고, 그다음 내려오면은 중간에 한번 또 사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중간에 한번 더 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분할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은, 예, 요건 이제 좀 6%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앞에 보이는 요거를 이제 기준봉 삼아서 매매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죠. 그거를 기준으로 삼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그런 기준을 갖고 난 여기 이탈하면 손절할래. 그럼 여기 안에서 그냥 요 캔들 몸통 안에서 나는 분할 매수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분봉해 봤을 때 분봉상 이렇게 파동을 보이면서 지지저항 자리가 보이면 요 캔들이 있는 자리에 파동의 지지저항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살래.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계획에 맞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매수 들어가고 보니까 뭐 여기 아래까지는 굳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까지 왔으니까 뭐 여기서 한번 샀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수익률이 발생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 2% 정도 올라갔으니까 뭐 난 2% 수익 만족해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죠. 내려와서 이제 분할 매수가 됐을 것 같고요. 아래 꼬리가 여기까지 달렸습니다. 그죠? 아래 꼬리가 이제 여기까지 달렸어요. 그 말인즉슨 분할 매수가 충분히 다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매수 평단이 여기 이제 다 샀을 때 매수 평단이 한 이쯤 될 거예요. 이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사고 밑에 내려오면 사고 여기 사고 했으니까 매수 평단이 여기랑 여기 중간쯤 한 여기쯤. 이해되시죠? 여기서 뭐 100만원 샀다. 100만원 샀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서 또 100만원 샀다. 그죠? 그럼 이제 200만원이 됐죠? 그럼 200만원 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내려왔을 때 또 200만원 샀다. 그럼 이제 1대 1이 되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이제 2인데, 왜냐면 1대 1이 돼서 이제 2가 되고, 그리고 2대 2, 1대 1 비율로 동일하게 사서 이렇게 100, 100, 200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매수 평단이 요때쯤 되면, 매수 평단이 요때 되니까 뭐 고가 11% 지금 종가 한 8% 되니까 나는 이 정도 만족하고 팔래. 그럼 파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난 좀 더 보겠다 하시면 더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이렇게 지금 돌려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12평 지지받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하는 부분도 해소는 안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여기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딱 정렬이 되면서 지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홀딩 할 때도 이 캔들이 처음에 기준봉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저항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 잡고 최소한 몸통 중심을 이탈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보겠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중에 있었던 이러한 상승 추세의 단기 이평을 이탈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보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홀딩을 하는 거죠. 홀딩을 하면은 좀 흔들긴 했습니다만 종가상 이탈이 없어서 일단은 뭐 홀딩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나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러면은 여기 한 20%대에서 파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오이평을 크게 이탈해주는 흐름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흔들었지만 크게 뭐 오이평 이탈이 안 나오죠. 종가상.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매매에 임하시면 됩니다. 홀딩을 할지 그냥 갈지도 본인이 그렇게 잡으시면 되죠. 네, 그런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아까 조일알미늄도 있었는데 조일알미늄 떨어졌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겠느냐. 여기때가 8월 25일이죠. 네, 요날이 됩니다. 요날 보니까 사실 요날 보면은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그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눌렸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건데 이제 요 자리를 본 거였죠. 그래서 상승 추세 안에 있었던 느낌이었고, 요거는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박스권인데 박스권을 살짝 돌파해주는 요런 느낌 가운데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것도 느낌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항을 돌파해줬다는 강한 돌파의 의지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뭐 어디를 손절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이제 수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립하셔가지고 나는 여기서 사면 이탈했을 때 손절선 잡기가 어렵다. 혹은 여기가 지지로 보이기 때문에 지지를 이탈해 주는지 보고 뭐 팔겠다 라든가, 혹은 이게 박스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사고 내려서 지지받으면 여기서 사고, 혹은 뭐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박스권 안에서 또 분할 매수하고, 그러다가 평단을 충분히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뭐 박스권 이탈할 때 손절하겠다. 뭐 아니면 이 안에서 올라가면서 만약에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때 뭐 매도를 한다든가, 혹은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대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저 같으면은 그냥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까지 보고 박스권 안으로 인하는 내용까지도 볼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일단 떨어지죠. 떨어졌는데 일단 지지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면 지지 확인까지 하고 저는 좀 접근하는 편이라 여기까지 왔네? 지지 라인까지 왔네? 해서 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탈 나오죠. 그러면 여기까지도 일단 봅니다. 일단 봐요.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양봉을 딱 보이면서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수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분할 매수. 그러면은 여기랑 지금 매수 평단이 한 이쯤 되죠. 그죠? 여기 한번 똑같아요. 여기 한번 여기 보면 100만원, 여기 100만원, 그럼 여기 이제 200만원 평단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횡보하네요. 그죠? 횡보하고, 네, 확 떨어지네요. 그죠? 확 떨어지니까 또 봅니다. 또 보고, 네, 다시 지지를 받아주는데, 이때는, 안 사요. 네, 이때는 안 삽니다. 왜 안 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식으로 N파동으로 가는 걸 처음에 기대를 했는데, 지금 얘가 꺾였죠. 상승 추세도 꺾이고, 그다음에 저는 애초부터 원래 이제 상승 추세만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이제 박스권 인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왔는데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는 듯한 느낌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이평들이나 이런 게 방향성이 꺾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역배열처럼.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봅니다. 관망. 네, 다시 올라오죠. 네, 다시 올라오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하단부 지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비중이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손절하는 게, 빠지면 여기서 손절하는 게 낫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비중이 안 들어가고 차라리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폭이 좀 커도 거기에 좀 낫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매수 평단이 지금 요쯤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사고 여기 한번 사가지고 매수 평단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매수 평단이 여기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박스 인에 왔다가 지금 박스 상단부 저항까지 오기는 했는데 내 매수 평단은 박스 안에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박스 상단에서 팔아도 일단은 손해예요.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 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 예.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 듯한 느낌 보여주면서 일단 대기죠. 만약에 매수 평단이 제가 더 위였다 그랬으면은 여기서 한번 샀을 것 같아요. 매수 평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매수 평단 근처에 와 있죠. 나는 좀 보수적이다. 나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 평단까지 왔을 때 그냥 본청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본청하시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놓칠 경우는 있겠으나 크게 손해보지는 않고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듯한 느낌 보여주니까 여기서 나는 매수 평단이 와서 여기서 약간의 수익은 발생했지만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나는 한번 나한테 좀 고민을 남겨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매도하고 나오겠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박스권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홀딩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는 홀딩을 한다 그래도 다시 만약에 매수 평단을 깬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할 것 같아요. 본청을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 홀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 평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기반해서 매매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검색되는 위치는 거의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종목에 따라서 내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달라지고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거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대응책도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매수를 어떻게 할지 매매를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이 검색식을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 보신다면 검색식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셨던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말씀 설명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조회수가 이렇게 10만 회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도 검색식을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이 검색식을 내가 매매하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때 제가 9일 동안 2,900만 원 수익 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주구매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이 매매 방법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주구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시긴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달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무기, 나에게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정립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 없이 그냥 보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본인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본인이 열심히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노력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급등 신호도 매매 타점을 이렇게 늘 매주마다 동일하게 올려드리죠. 급등 신호. 그죠? 그 내용도 주꾸미에 들어가 있는 매매 타점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이제 주꾸미에 들어가 있는 매매 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영상이나 카페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 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주꾸미, 부심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프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브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포착이었습니다.